예, 안녕하세요. 예, 김탄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 시간에 했었죠? 음양 오행의 총체적인, 대략적인, 개괄적인, 설명, 개괄적인 설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화토금수죠? 목화토금수에 대해서 잠시 잠깐, 잘 보이시나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대략적으로, 이제 뭐 총정리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하나하나 써드릴게요. 나무목. 그죠? 한자로 한번 써봅니다. 봄. 목기는 뭐다? 봄이다. 천간으로는 천간의 글자는 간목과 을목이 되고 지지의 글자는 인목과 묘목이 된다. 천간자, 요거는 천간으로는 간목과 을목, 지지로는 인목과 잘 보이시나요? 인목과 묘목, 인목과 묘목에 해당된다. 건강으로는 간, 담낭, 또 어디가 있다고 했죠? 머리 쪽, 가슴, 힘줄, 인대, 또 어디가 있죠? 인대, 이제 신경, 신경계 근육을 총칭한다. 목에 해당하는, 목기에 해당하는 계절은 봄을 의미하고, 그리고 천간으로는 간목과 을목을 지칭하고, 지지로는 인목과 묘목, 범과 토끼의 계절에 해당한다. 토끼의 시간, 범의 시간에 해당한다. 그리고 건강, 건강상의 오장육부적으로는 간과 담낭, 간과 담낭에 해당하고, 또 이제 인체 전반적으로는 머리와 가슴, 힘줄, 인대, 신경계, 근육 등을 통칭한다. 나무라는 것, 초목이라는 것, 거대한 대들보의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죠. 석가래, 대들보, 이런 한옥집을 지을 때 기둥이 있고, 이제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받치는 대들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나무가 위로 자라고 솟구친다. 봄에는 나무가 위로 자라고 쭉 가고 위로, 아래로 솟구치는 게 아니죠. 위로 솟아오른다. 솟아오르는 개념이 있구나. 봄, 나무, 봄. 천간으로는 갑을목, 지지로는 인목과 묘목이라는 기운은 위로 솟구치고 자라고 솟아오르는 성질이 있다. 이것은 방위, 방향으로는 동쪽, 동쪽의 방위를 뜻하고, 색상으로는 녹색이나 연두, 푸릇푸릇하죠? 파릇파릇하죠? 푸르름이다. 아주 진한 진한 녹색이나 진한 계열의 색상이라기보다는 다소 이제 청명한 계절의 푸릇푸릇한 색상, 연두빛이나 연두색, 연한 녹색빛 색상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세분화하자면은 이런 빛깔을 의미하기도 하겠다. 대략적으로 이해 가시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잘 보이시나요? 목의 기운이 사주 안에 다소 부족하다, 허결하다, 없다 싶으면은 머리 방향, 침대 머리 방향을 동쪽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벽지 색상이나 벽지라든가 집에 있는 소품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을 녹색이나 녹색이나 연두색으로 꾸며주시면 이제 주무실 때거나 아니면 생활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화분이라든가 좀
좀 크기가 있는 화분 한두 개, 두세 개를 이제 베란다라든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놓아도 상당히 유리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목이라는 건 봄이다. 천간으로는 간목과 을목, 지지로는 뭐죠? 지지로는 임목과 묘목을 의미한다. 건강상으로는 간과 담낭, 신체 전반적으로 머리와 가슴, 힘줄, 인대 쪽, 신경계, 근육 쪽을 의미하고, 방향으로는 우리는 목은 동방이다. 동방, 목국이다. 그리고 색상으로는 녹색이나 연두색. 만약에 사주 안에 목의 기운이 허결하다, 없다, 부족하다 했을 때는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자던가 아니면은 벽지 색상을 그냥 녹색으로, 연두빛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가리기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맛으로는 우리 뭐라고 그랬죠 그때? 목국은 목기는 신맛이다. 신맛에 해당하는 뭐 이제 식초, 감식초, 자몽, 레몬, 뭐 이제 귤 이런 음식을 건강상 부족한 기운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자막으로 제가 간단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목기는 이러이러한 기운이 있다. 목은 방향적으로 동쪽이다. 강원도나 서울을 기준으로는 어디? 서울을 기준으로는 강원도 쪽, 저기 강원도 쪽이나 정중앙 동쪽, 정중앙을 기준으로 동쪽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화는 여름이죠. 여름 하자, 여름이다. 화기라는 것은 여름이다. 화기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그때 있다고 그랬죠? 목의 기운이 솟아오르고 치솟아오르고 자라나는, 위로 자라나는 의미가 있다. 화는 무슨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솟아오르는 의미도 있지만 솟아올라서 펼쳐지고 확대된다. 화라는 거는 솟아오른 것들이 펼쳐지고 확대되고 펼쳐나간다. 주위로 쭉 하고 펼쳐진다. 이해가시죠? 불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타오르죠. 불길 자체가 위로 타오릅니다. 하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은 잘 보입니다. 잘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저기 불났다 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죠. 다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겠죠. 팍팍팍팍 누군가와 다투게 되면, 열을 내서 누군가와 다투게 되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이목이 집중이 된다.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화라는 기운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이목을 집중시킨다.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낸다. 사람들에게 각인시킨다. 알린다. 하기에 직업적으로도 뭐 이제 화의 기운, 연예인들이라든가 자기를 직업적으로 드러낸 봄직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주로 직업군을 형성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해라는 것은 어떻죠? 해라는 것은 남의 이목을, 화라는 것 집중시키기도 하지만 화가 태양이죠. 태양은 공평무사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쪼여준다. 돈이 있건 없건, 많이 배우건 덜 배우건, 가난하건 부자건, 뭐 이제 덩치가 좋건 왜소하건, 여자건 남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공평무사하게 해라는 것은 만물에 이렇게 작용한다 하기 때문에 공평하구나. 해라는 건 공평하기 때문에 이 정의적인 부분, 정의감이 있다. 훅 하고 타올랐다가 훅 하고 꺼지는 성분도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물을 끼얹으면 꺼지겠죠. 욱 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의로움을 표방한다. 정의로움을 표방하는 분들이 불의에 못 참죠. 불의에 못 참는 성격도 있다. 화의 기질을 많이 타고난 분들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남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서기도 한다. 간호사라든가 의사, 뭐 이제 판사, 변호사,
다음에 무슨 뭐 요양보호사,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이런 분들 같이 남들을 돕고 구제하고 간호하고 쓰다듬고 안 된 마음에 어루만지고 하시는 분들은 화의 기운을, 화의 속성을 사주 안에 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플러스에서 만약에 연예인들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내 몸 기운이 화의 기운, 내 몸 기운이 화의 기운이고 지지에 있는 전반적인 기운이 이런 기운이 깔려있다. 이 화의 속성이 좀 있으신 분들이다 했을 때는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남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직업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기질적으로 남들을 또 연예인들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보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다시 돌아보게 되고 돕고 금전적으로 돕고 정신적으로 돕고 껴안고 쓰다듬고 사회 저기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지만 직업적으로 또 이렇게 거기다 더불어 살려고 딴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 돕고 구휼하고 안 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다른 쪽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분들 중에서도 많다. 이런 기질이 있다. 화에 해당하는 기질은 연예인, 남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지만 또 공평하고 공평무사한 하여 남들을 구제하고 구휼하는데 앞장서는 성향도 이 화에는 기질적으로 많이 담뿍 들어있다라는 것. 그쵸? 그리고 이제 화의 기질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화 토금수 기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화의 기질, 자꾸 제가 화의 기질을 강조하는 이유, 이제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솔직하고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 남들하고 이렇게 융화죠. 울타리 안에 생활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확 타올랐다 확 꺼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정상에 자기를 감정을 드러내고 거둬들이고 하는 감정 기복, 감족의 높낮이가 편차가 있다 하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이제 활동적이고 능동적이다 라는 여러 가지 기질이 있는데 제가 자꾸 화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 오행의 기운 중에서 이 화의 기운이 없다면 이제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나무를 키우는데도 화가 필요할 것이요. 토양의 기운을 윤택하게 작용시키는데도 화가 필요할 것이요. 이 금의 기운을 반짝반짝하고 빛내주는데 재련하는데도 용광로처럼 포항개처럼 금의 기운을 재련하는데도 화의 기운이 필요할 것이요. 그리고 습한 기운, 한한 기운을 다소 이렇게 온화하게 따스하게 머금는 기운을 주는 것도 화의 기운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주, 인체의 사주, 인간의 사주 안에는 여러 가지 음양 오행의 기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이 화라는 게 아니라 화의 기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사람은 온기가 있어요.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 화라는 기운이 작용을 해야겠다. 조절을 하는, 리딩을 하는 역할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꾸 화의 기운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화기 온화한 기운, 따스한 기운 그런 기운이 화에는 있다. 너무 많으면 목화토금수 중에 과다하다, 없다, 허결하다에 대해서 저전 시간에 했었죠. 근데 그런 기운과 같이 화의 기운도 너무 많다면은 이제 다른 오행의 기운이 영향을 받고 안 좋은 영향을 받고 그 자신도 안 좋은 영향을 받겠지만 이 화의 기운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조절된다 한다면 목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에도 적절하게 온화한 기운, 따스한 기운, 따사로운 기운, 윤택한 기운을 줄 수 있겠다. 화라는 기운은 음양 오행의 기운 중에서도 특히나 좀 중요한 기운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심장과 소장, 각종 혈, 피혈자, 혈이 붙은 것, 혈관, 혈압, 또 뭐가 있죠? 혈액, 심장과 소장, 혈관과 혈압, 혈액,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또 안구 쪽, 안구와 혀 쪽, 입이죠. 입 쪽에도 화라는 기운이 작용을 하는구나. 울화가 치민다 했을 때는 이런 쪽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열에 해당하는 거 있죠. 빛에 해당하는. 뭐 이제 전기, 전자, 그 다음에 핵 에너지, 핵발전소. 그리고 뭐 자동차 엔진 부분, 엔진. 자동차의 엔진 부분도 뭐 이제 화에 해당하죠. 엔진. 그 다음에 통신, 전자전기, 통신 분야 띠뚜띠뚜하고 뭐 이제 음파가 흘러간다거나 군대에서도 통신 같은 통신병들 맞아요. 통신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스, 화약, 한국 화약, 한화 같은데 화약류를 다루는, 약간 위험한 물질의 화약류를 다루는 계죠. 그 다음에 화력발전, 핵발전소, 화력발전. 이런 쪽이 직업적으로는 통칭해서 화라는 것을 지칭한다. 화의 직업군에 해당한다. 태양의 빛도 되고 태양, 그 다음에 촛불, 화롯불, 기타 등등 등대도 있겠고 별빛도 있겠고 달빛도 있겠고, 이런 기운은 월지 여기 잘 보이시죠? 여기다 쓸까요? 월지, 우리 월지 사주 8글자 중에 어디에? 월에 해당하는 기운. 월지. 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월지라는 것. 월지라는 것은 사주를 핸들링하는, 모든 년, 월, 일시를 핸들링하는 굉장히 중심에 있다. 중심에 있다라는 헤드쿼터다. 사건이 났을 때 모든 의견을 총합하고 핸들링, 총합하고 결정하고 직접적으로 행동하자.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핸들링하는 위치에 있는 사주 안의 기운, 월지. 년, 월, 년, 일, 시. 각 지방사령부라고 할 수 있으면 지방사령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방사령부를 통합해서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하자 하는 핵심적인 중추적인 사령부가 된다. 이 월지라는 것. 그만큼 월지라는 것은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월지 안에 있는 지장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기운이다. 지장간은 보이지 않는 기운. 지지 안에 있는, 그 뿌리 안에, 지지의 뿌리 안에 있는 천간을 나타내는 천간의 별이구나. 천간을 표현하는 지지 안의 기운이구나. 지지 안에 천간이 있구나. 지장간. 지지 안에 장담군다, 가둔다. 뭐를? 천간의 기운을. 그만큼 월지 안에 있는 지지장간. 우리 이제 월령, 용사, 사령, 월령, 각각의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은 차치하고 일단 접어두고, 월지 안에 담긴 지장간. 그 지장간의 기운 중에서도 그 사령, 일수, 며칠. 요번 달은 수월이다 했으면 술 중에는 신금과 정화와 무토가 있다. 그쵸? 신금과, 이거 이해가세요? 이거 간단히 그냥 지지장간에 간단히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지지장간에서 간단히 수월, 이거 잘 보이죠? 수월이다 했을 때는 수월 중에 신금과 정화와 무토라는 기운이 지지장간에 있다. 이 수월이란 거는 우리 절기적으로 뭐죠? 한로인가요? 입주 경로 한로다. 한로 안에 이 절기를 기준으로 9일, 3일, 18일간 유지된다. 9일, 3일, 18일간 그 날짜가, 만약에 이때의 날짜다. 10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10월 며칠부터? 10월 대략 7일이나 8일부터 10월 7일이나 8일 한로라는 절기 이후에 10월 7일이나 8일부터 11월 7일이나 6일이나 7일까지가 한로의 한 달의 기간이 되는데, 이 한 달 기간 중에 9일간은 신금의 시기, 3일간은 정화의 시기, 18일간은
무토의 시기가 된다. 이해가시죠? 무토의 시기. 무토의 시기가 가장 많이 오래 머무르는구나. 18일간이나 머무르는구나. 해서 여기 중기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의 기운이 천간의 기운이. 지지에 있는 이 천간의 기운 중에 이 무토의 기운, 정기의 기운이 지지의 기운이구나. 다시 말해서. 이해가세요? 여기 중기 정기 9일, 3일, 18일간 한로를 기준으로 한 달간 머무르는 일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중기 정기 중에서도 이 정기 본기에 해당하는 기운이 18일간 가장 오래 머무른다 하기 때문에 지지 안에 있는 천간의 기운은 곧 내 몸 기운, 지지의 기운이구나 라는 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장간에 대해서, 지지장간에 대해서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18일간 18일간 머무른다 하기 때문에 이 무토의 기운이 가장 많이 이게 된다. 유지가 이게 표현이 된다. 내가 만약에 간목일간이다. 이건 뭐가 되죠? 무토는 편제가 되는구나. 내가 극하는 거 편제. 10월 말일 양력으로 10월 말일까지 편제의 기운이 이 사람한테 가장 많이 육친적으로 십성적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편제의 기운. 여자가 들고 날고 결혼 안 하신 분이면 여자가 들고 날고 할 수도 있겠다. 돈이, 금전이, 재물이 들고 날고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 그리고 현재 아버지의 기운이, 부친의 기운이 어떻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개수다, 일간이 개수다 한다면은 10월 말일,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일까지는 개수, 이 사람한테는 정관의 기운입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무토가 정관이 되죠. 정관, 직업적인 기운이, 그리고 여자라면 이성의 기운이 또 넘실넘실 될 수 있겠다. 직업을 내가 뭘로 옮길래나, 직장을 따라서 절로 이직을 할래나, 전직을 할래나, 지지의 전체적인 기운을 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기운이 움직일 수 있겠다. 단식 판단할 수 있겠다. 뭘 안다면? 지장간의 기운을 안다면, 지장간에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는지, 올해 몇 월에 지장간에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는구나 했을 때 내 사주하고 내 사주 일간과 맞춰보아서 어떤 기운이 넘나들 수 있는 거를 내가 알 수 있겠다. 내 성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내 성향이 상관적인 기운에서 정관적인 기운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내 성향이 알 수 있겠다. 상관적인 기운 따라서 아이디어도 직장에서 톡톡 내고 아이디어도 특출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리딩하려고 그러고 내 의견을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약간의 트러블을 발생시킬 수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이러면 안 되겠다. 중심을 잡자. 그래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자라는 판단이 쓴다 했을 때 지장간에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기운, 여기 중기, 정기의 기운이 변화하는구나. 뭘 따라서? 사령 일수를 따라서, 날짜를 따라서 절기를 기준으로 절기에서 7일간 어떤 기운이다. 7일간은 어떤 기운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남은 기운이 어떤 역할을 한다. 라는 것에 의해서 직업군이 살짝 변화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내 기분이 들쑥날쑥 편차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직업군. 제가 이제 얘기가 딴 데로 했는데, 지지장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장간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화의 기운은 남쪽, 남방, 그 중앙을 중심으로는 밑에 쪽 지방,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같은 지방, 붉은색이나 주황색을 의미한다. 화의 기운이 없다. 화의 기운이 좀 허결하다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벽지를 붉은색이나 주황색,
기운으로 뭐 이제 이렇게 꾸미신다든가 집안도 이제 약간 붉은빛 돌게 붉은빛이 돌게 이렇게 꾸미셔도 된다. 머리 방향은 남쪽으로 두고 주무시는 것도 유효하겠다. 아울러서 어떤 것? 화는 무슨 맛이라고 그랬죠? 쓴맛이라고 그랬죠, 우리. 쓴맛. 쓴맛이 나는 음식을 쓴밥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라지라든가 이런 주로 쓴맛이 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기운을 돌리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겠다. 해를 보고 걷는다든가 커튼을 활짝 열고 해를 보고 많이 걷는다든가 땀을 뺀다든가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기분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화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해 가세요? 화라는 것의 대략적인 의미는 이러이러하다. 화, 열병합 발전소, 핵발전소, 그리고 화약, 한화 같은 화약, 그리고 엔진, 자동차 엔진, 화산, 열기, 화염, 달빛, 촛불, 난로, 아궁이불 다 화, 열기에 해당합니다. 목의 기운은 어떤 게 있죠? 목은 씨앗도 목이죠. 그 다음에 나무, 대들보, 아까 말씀 대들보, 가구, 넝쿨나무, 그 다음에 종이를 만드는 지물 같은 거 있죠. 휴지 만드는데. 그 다음에 새 을자, 이거 을자로 을목은 새. 요것을 내리면 묘목이 된다. 지지로 내린 묘목이 된다. 묘목은 땅 점 2개 찍으면 알란자다. 알란, 계란, 메추리알. 잘 깨지는구나. 도화의 성분도 있구나. 도화살, 도화의 성분도 있어. 끼와 재능과 각종 자질이 훌륭한 지지의 기운이지만 잘 깨지는구나. 중간에 가다가 중도에 잘 포기를 하겠구나. 순발력은 있지만 중도에 가다가 실증을 잘 낼 수 있겠구나. 이러이러한 기운이 있겠구나. 실증을 잘 내고 새와 같이 저 멀리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을목이나 묘목에는 이러한 기질이 간단하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는 중앙이다. 방위적으로 중앙. 저 중앙. 우리 정준하씨, 개그맨 정준하씨. 등치 큰 개그맨, 키도 크고 개그맨. 별명이 정중앙이죠. 등치가 딱 중심을 잡는다. 중앙에서 중심을 잘 잡는다. 천간은 아까 그 병화에 대해서 병화 간단합니다. 천간은 병화와 정화. 지지로는 뭐가 있죠? 사화와 오화. 이것은 화의 기운이다. 화기. 이거는 천간, 지지로는 병정화, 사오화가 되겠다. 간단합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반복할 거니까 이해하려고 자꾸 이제 이거 이해 가시죠 하는데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이해 가시죠?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러이러하구나. 단순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고 이제 좀 더 난 바짝 공부해야겠다. 한번 좀 이제 단기간에 한번 뭔가 승부를 보고 싶다. 외우셔도 됩니다. 본인 성향에 따라서 외우셔도 되는데 굳이 외우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다 보면 금방 지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넘어가면은 집중력이 있게 공부해서 다가가는 건 좋은데 금방 에너지가 소진된다 하기 때문에 천천히 텀을 두고 공부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의 기운 중앙이다. 요것은 천간으로는 무토와 뭐가 기토가 되고 지지로는 진토, 술토, 축토, 미토에 해당이 된다. 사고지, 묘지. 묘지 하니까 좀 약간 이상한데 사묘지, 4개의 묘지. 모든 기물을, 모든 천간의 기운을 이 안에 함축하고 있는 담고 있구나. 이것은 우리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에서 사오미, 여름으로 넘어가는 변환기, 환절기, 전환점에 있네요. 환절기구나 얘들은. 인묘진 해서 여름으로 넘어간다. 사오미,
해서 가을로 넘어간다. 신유술 해서 겨울로 넘어간다. 해자축 해서 봄으로 넘어간다. 인묘진 돌고 돌죠. 진술충미는 계절의 운동성상 계절의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변환기에 있구나 라는 것. 그 다음에 건강적으로는 비장과 위장, 피부, 중요한 게 피부입니다. 예. 위장과 비장과 피부, 그리고 물상적, 그냥 자연적으로 대지죠. 대지, 땅. 그 다음에 저수지. 그 다음에 뭐 열을 가한다면 도자기가 될 수도 있겠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다. 땅에 해당하죠. 부동산 이해가세요? 부동산 땅이죠. 땅을 관할할 이 직업을, 이 토의 기운을 사주 안에 짱짱하게 갖고 있으면은 부동산 중에서도 공매가 있을 수도, 경매가 있을 수도 있겠다. 각종 땅을 사고 파는 행위. 제방이 될 수 있지. 제방. 저수지하고 똑같죠. 제방하고 저수지. 그 다음에 소롯길. 소롯길은 기토에도 해당이 되겠구나. 좁은 길, 좁은 농로 같은 데 있죠. 시골의 농로, 소롯길. 그 다음에 이것은 음지토가 되겠다. 음토, 음지토. 무토는 산맥토, 양토가 된다. 대지, 땅, 저수지, 간단하게 도자기, 부동산,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런 장례지도사 같은 거, 장력. 그 다음에 골동품. 토하면은 어떤 기운이죠? 진술충미. 화계의 기운이 있구나. 화계살, 화계. 겁재천지, 녀월망장, 반영육, 화계. 언제나 화계에 걸리는구나. 화계라는 것은 약간 기운적으로 오래된 것, 묵은 것들, 옛 것들, 이렇게 고담스러운 것들, 고풍, 고택, 오래된 우리 문화재, 오래된 물품, 우리가 수백 년 된 아주 귀한 물품. 화계, 장례업에도 이제 직업적으로 도자기를 굽는 사람, 부동산, 그리고 골동품이라든가 이제 오래된 물품, 오래된 그림, 골동품을 사고 파는 행위들도 다 요런 토가 이렇게 사주의 기운을 짱짱하게 둘러싼 그런 기운의 분들이 이런 직업군을 가지는 것도 이제 유효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사주 안에 이런 기운이 있다 했을 때는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유추할 수 좋겠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란 중앙토, 그리고 색상으로는 황색, 갈색, 브라운색, 황색, 갈색, 브라운색이나 옅은 갈색, 이런 류의 색상, 이런 류의 빛깔에 해당한다. 토기가 허결하다. 사주안에 토기가 허결하다 했을 때는 집에 도자기를 이렇게 여기저기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구비를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산을 많이 간다, 등산을 많이 한다. 산의 기운, 흙의 기운, 토의 기운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땅을 많이 밟는다. 산사를 많이 가서, 절을 많이 가서 절에 이렇게 땅을 밟기 좋죠. 여기서 이제 대웅전 앞이나 이런 데서 땅을 많이 산책을 한다. 그리고 운동장 같은 데 많이 산책한다.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많이 시간을 갖는다. 허결할 때, 토기가 허결할 때 무슨 맛이죠? 단맛 나는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금의 기운은 어디? 서쪽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 계절적으로는 가을이다. 우리 노래에도 이런 게 있죠. 서쪽 가을, 이런 노래. 서쪽에 있는, 방위로는 서쪽이고 계절적으로는 금이라는 기운, 금이라는 성분은 가을을 뜻한다. 천간으로는 경금과 신금, 지지로는 어떻죠? 신금과 유금이 있다. 근데 경금과 신금, 지지로는 신금과 유금 해서 이제 속칭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금을 위에 올라가나? 신금이 밑에, 이 신금과 신금이 한글상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위에 신금이 이렇게 쓰나? 밑에 이
신금이 이렇게 들어가나? 라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처음 이제 사주 접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는 초반에 이제 이렇게, 물론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고, 잘못 쓰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 시간에 알아둡니다. 경금과, 경금은 한자로 이렇게 정자로 쓰자면 경금과 신금이 된다. 지지로는 신금과 유금의 기운이 된다. 이 유금이라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술주자하고도 비슷하다. 술주. 물수변을 붙이면 술주자가 되는구나. 물병을 든 사람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닭자는 치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호프집에 해당하는 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운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유금을 위로 올리면 신금이 되는데, 신금은 떼어내서 봤을 때 설입자, 서다, 어디에? 십자가에 서 있다. 외롭다는, 괴롭다는, 힘들다는, 맵다는 의미가 있구나. 약간 좋은 의미는 아니구나. 콕콕 찌를 수 있겠다. 요 뾰족한 기운이 약간 찌르는 기운을 줄 수도 있겠다. 아프겠다. 말을 조심해야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신금. 이 신이라는 거는, 신신자. 신신자가 붙을 때, 우리 신에게 고한다, 신에게 빈다 했을 때, 신자와 비슷한, 여기에 있는 안테나가 바로 서 있구나. 그래서 이 신자가 있는 분들은 양적인 교감, 영적인 교감, 영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겠다. 영적인 지도자, 종교계통, 그리고 신부님이라든가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라든가 각종 그 외에도 있죠. 여기에 있는 안테나가 달렸기 때문에 이 신금의 기운을 탈 수 있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죠. 경금과 신금과 유금으로 대표된다. 천간과 지지의 기운입니다. 금의 기운. 서쪽이다. 가을이다 라는 거. 그리고 해와 대장 질환이 있다. 변비겠죠. 여성들 변비 같은 거. 그리고 코, 이목구비 중에 코다. 그리고 기관지, 그 다음에 호흡기. 기관지와 호흡기 계통은 폐에 해당되는구나. 폐, 대장, 변비, 그 다음에 코, 이목구비 중에 코는 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직업적으로는 전기, 기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산이라든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계를 다루는, 주로 기계를 제작하는 중소기업군은 다 금기에 해당이 돼. 전기나 전자, 전기 전자 쪽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기계, 중기계가 될 수도 있고 소기계, 경기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제, 소품, 주물, 총기, 그 다음에 액세서리, 그 다음에 금은 보석, 그 다음에 군인, 경찰, 총 들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금기에 해당하는, 칼을 다루는 거. 칼을 다루죠? 총을 다루고. 이러한 기운들이 직업군을 형성하는 것이 금기구나. 금의 기운이 짱짱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금의 기운은 약간의 살성이 있구나. 무서운 기운, 총칼을 다루는 무서운 기운이 있구나. 금의 기운에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금은 추수를 끝내, 추수를 마친, 서서히 뭔가를 거두어들이죠. 거두어들이면서 뭔가가 축소되는, 작아지는 기운입니다. 수렴되는 기운입니다. 뭔가가 이렇게 소담스럽게 거두어져 들여지는 이런 기운이다. 금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또 적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지워지네요. 오늘따라. 다음 마지막으로 수는 북쪽, 북한 지방, 황해도, 함경도 같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북쪽. 또 계절적으로 겨울 동자. 수의 기운은 북쪽이다. 겨울을 뜻한다. 천간으로는 임수와 계수, 지지로는 자수와 해수에 해당이 된다. 천간으로는 임계수,
해자수에 해당이 된다. 아, 요거는 쥐의 속성이구나. 쥐가 굉장히 영리하고 총명하죠. 그리고 남들이 자는 시간, 남들이 일을 하는 시간을 떠나서 자는 시간에 얘네를 거꾸로 움직인다. 그래서 사주 안에 만약에 뭐 이런 기운이 있다 했을 때는 새벽에 만약에 사람들을 상대하고 서비스하는 직업군 또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각종 무슨 청과물시장 같은데 새벽에 일하는 청과물시장, 그리고 인수성이 있다, 수생목 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강사, 교사, 학습해주는 사람이 직업군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런 직업에 이런 기운이 있다, 축축한 기운이 있다. 무슨 기운? 쨍한 기운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활동적으로 변할 수 있겠다. 직업적으로 이런 분들이 만약에 강사를 한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강사, 음악학원 선생님 중에 이런 사주의 유형을 이제 을축시일 거예요. 을축시. 이런 기운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직업적으로 굉장히 투철합니다. 항상 9시에 나가서 10시 퇴근. 열 몇 시간을 학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해를 안 보고 해를 제가 분명히 해를 충분히 보고 걷기도 많이 하시라 했는데 이 에너지를 돌려준다는 이 순환적인 기운 있죠. 이 순환기 계통, 이 자수와 이 수와 화의 기운은 순환기 계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체 순환을 시키는 원리 자체를 해를 인위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학원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을 함으로 해서 자가 발전을 시키는 듯한 이제 에너지, 운기를 스스로 순환시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공간에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10시간 넘게 하루에 가르치는데 자가 발전을 하는구나. 책임감, 물론 엄청난 책임감이라고도 할 수 있으면 이 교육이죠. 교육. 간목은 교육이다. 교육의 인자가 인수성과 같이 들어있다. 쥐와 같이 모든 것을 생산적으로 이렇게 확대시키려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총명하고 지혜롭죠. 자수, 특징. 인예 시인의 지혜를 의미한다. 이 수라는 속성은 지혜의 별이다. 하기 때문에 이분은 교육적인 목적과 인수의 속성, 그리고 자수의 속성, 인수의 속성이죠. 이런 속성을 두루두루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서 이분을 좀 쨍하게 해준다면은 입도 무럭무럭 동면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봄, 여름으로 접어들어서 만개할 텐데 이분은 자기 자신을 이런 제한된 울타리 속에서 자가 발전을 시키는구나.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돌리는구나. 한편으로는 소진시킨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것은 이런 자일, 축시라는 의미를 봤을 때는 이분은 운기 자체를 체내에서 스스로 책임감일 수도 있는데 이걸 자가 발전 시킨다는 느낌을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임수와 계수, 천간으로는 임계수, 지지로는 해수와 자수와 해수에 해당이 된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해가시죠가 제가 많이 붙었네요. 아주 그냥 생식기, 내분비, 수는 신장과 방광, 수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생식기, 그리고 내분비, 전립선, 그리고 산부인과적, 여성 산부인과적 계통, 자궁이 되겠죠? 애기집, 자궁.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은 애기집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불화가 들어와야 된다. 이불을 항상 겨울에는 포근하게 따뜻하게 아래쪽을 감싸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애기집, 자궁이 튼튼하게 따스하게 온화하게 온기로서 보온될 수 있는구나 라는 것. 이런 쪽으로 수기는 해당이 된 건강 쪽 호르몬이죠. 호르몬. 생식기, 내분비, 호르몬, 전립선, 신장과 방광에 주로 해당이 된다. 수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두어져서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작아진 개념, 모든 딱딱해진 개념, 단단한 개념. 물은 흘러야 되는데 왜 딱딱할까? 물도 수기지만 딱딱하다는 게 뭐죠? 얼어서 냉동이 됐다. 수렴해서 응축되고 하나로 뭉쳐진 기운이다.
계절을 돌아서 겨울로 와서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된 딱딱하게 응축된 태동이 되겠죠. 다시 열기가 쬐면은 계절이 바뀌면은 딱딱한 기운이 풀리겠죠. 씨앗이 나고 무럭무럭 위로 자라겠죠. 사계절의 순환, 사계절의 기운의 흐름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계절에는 바다, 강, 호수, 바다, 강, 호수, 그 다음에 뭐 눈, 비, 구름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이해가시죠? 비가 물이 차지면은 물에 한기가 오면은 눈이 되고 먹구름이 낄 수도 있겠다, 우박이 될 수도 있겠다, 바다강, 호수, 또 샘물이 될 수도 있겠다. 물에 관한 모든 것, 수구나. 이해가시죠? 요런 물상적으로 그냥 요런 빛. 그리고 만약에 수기가 없다, 사주 안에 수기가 허결하다, 부족하다 했을 때 물 기운을 채우면 된다. 집에 어항을 들여놓는다거나,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어항. 어항이라든가 강가 여행, 바닷가 여행 같은 거. 만약에 내가 병화다 근데 옆에 개수가 떠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개수가 들어왔다 했을 때 먹구름이 있겠다. 정관이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나를 극하는 것, 나를 극하는 것인데 뭐가 다르다? 오행도 다르지만 음양도 다르다. 그래서 정관, 나를 극하는 것. 물기운이 불기운을 가리운다, 들이운다, 뭘로? 먹구름으로. 개수라는 거는 구름으로도 표현이 되겠구나. 병화 옆에서는 구름으로도, 먹구름으로도 표현이 되겠구나. 이게 직업에 해당이 된다면 직업적으로 이제 사주 8글자를 전반적으로 관찰을 해야겠지만 단식적으로 요 기운만 보자면 내게 있어서 이제 여자라면 남자가 또는 내 직업이 다소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 두 글자만 판단하는 거, 단식 판단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사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판단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음양, 오행, 목, 화, 토, 금, 수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지장간. 진짜 드디어 이제 지장간의 기운이 나왔는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지지. 이 장자가 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지지장간. 지지. 땅의 기운에 암장된, 땅의 기운에 이렇게 드리워진, 땅의 기운에 가려진 천간의 기운이다. 천간의 별이 되겠다. 지지 안에 있는 천간이구나. 지지 안에 감춰진 천간이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인목이 있다. 인목에는 무토와 뭐가 있죠? 병화와 간목이 있다. 정기 본기는 지지의 기운이구나. 이 기운이 인 다음에 묘죠? 묘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간목과 을목이다. 묘는 간목과 을목이 지지장간, 지장간의 기운을 이렇게 한다. 그 기운을 그림으로 가지고 있다. 이 묘목은. 근데 여기에 있는 여기 중기, 정기, 남은 기운 중간, 여기와 정기를 이어주는 기운, 그 다음에 정기가 다음 기운에는 여기로 넘어가서 정기를 이루는구나. 남은 기운이 여기에 있는 본기운, 본기운이 다음 기운에는 여기로서 작용하는구나. 남은 기운으로서 본기의 기운을 다 쓰고 남은 인 다음에 묘로 넘어갈 때, 운동성상 인계절에서 묘계절, 인시에서 묘시로 넘어갈 때는 다음 여기로서 작용하는구나. 남은 기운으로서 여기서 이미 소진시켜서 여기서는 조금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도 조금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 지지장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제가 사령일수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령일수, 절기를 기준으로 며칠의 기운이
강황하게 해당되는가 라는 거. 응? 지지장간 간단하게 해봤는데 좀 뭐 이해가세요? 지지장간 이게 자꾸 이렇게 속으로 쏙쏙쏙쏙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헷갈리실 공산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미월이라고 봅시다. 미월. 미 안에는 정화, 미정을기가 있다. 미토라는 지지 안에는 이런 천간의 기운들이 함축돼 있다. 이것은 뭐 이제 절기상으로 소서다. 만약에 얘가 7월 양력 7월 7일부터 8월 뭐 이제 8일까지다. 8월 7일까지다. 기운이 양력으로 소서 양력 했을 때 얘 사령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낫겠죠. 얘는 9일, 3일, 18일이 사령일수가 된다. 기운이 머무르는 시기가 된다. 근데 내가 태어난 시기가 잘 보이세요? 내가 태어난 시기가 만약에 8월 5일이다. 미월인데 미월 중에서도 8월 5일이다 했을 때 얘가 7월 7일부터 9일 다음에 7월 15일이나 16일까지가 얘가 강해지는 시기. 16일부터 3을 더하면 19일까지가 얘가 강해지는 시기. 그 다음 계절, 그 다음 기운으로 넘어가기 전 시기는 얘가 극왕한 시기. 기토. 그래서 얘가 8월 5일 생이면은 기토라는 기운이 굉장히 얘는 사주 안에서 강하게 작용을 하겠구나. 이 기토라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하겠다라는 것. 어떤 운에서 기토의 기운이 들어온다. 운 중에서 한 해 한 해 들어가는 운이나 이렇게 넘나드는 대운의 기운 중, 세운의 기운 중에서 기토의 기운이 온다 했을 때는 이 기운이 굉장히 강하겠다라는 것. 월지에 만약에 이 월지 기준, 월지를 기준으로 이런 기운이 강황하겠다라는 것이며 지지장간으로 해서 월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주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헤드쿼터다. 사령부다. 각각의 년이라든가 일지라든가 시지라든가 일지 이런 기운을 한데 규합하는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령부다. 계절의 기운. 사주는 계절하기다 하기 때문에 이 월지의 기운이 그만큼 자기 기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지가 그만큼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월지가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 제가 자막으로 또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가죠. 끝내죠 오늘. 질문 받은 것 중에 내가 만약에 내 돈, 금전적으로 이제 요즘에 화두가 주식과 부동산인데 돈을 내가 언제 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돈이라는 거는 사주 안에 어떻게 보면 제 기운이 짱짱하기도 하고, 내 몸 기운이 강했을 때, 사주의 몸 기운이 강했을 때, 아주 구비가 잘 되었을 때, 운 중에서 금전적인 기운이 들어온다면 내가 그걸 편취하고, 이렇게 갈무리하기 좋겠다, 받아들이기 좋겠다라는 건데, 사주의 기운 중에서 우리는 금전적인 기운,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원국에 짜여져 있는 사주 8글자가 어느 식으로,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도 운을 떠나서, 이게 좀 돈운이나 재물운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년, 월, 일과 시가 있죠? 시간이죠? 시간의 재기운이 뿌리를 튼튼하게, 뿌리 근자죠?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있을 때, 돈 기운이 그래도 제법 있을 수 있겠다. 왜? 시라는 것은 내 앞으로의 미래 일이다. 미래 직업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자리는 자식 자리다. 자식이 나에게 금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는구나라고도 판단, 유추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시에 편성이 되어 있구나. 앞으로 내가 하는 일들,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기운들이 시에, 특히 시간에 편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간에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가, 재의 기운이 들어오는가 라는 것을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만약에 갑목이 있다. 갑진이라고 해볼까요? 일간에 만약에 갑진의 기운이 있다 했을 때, 이제 옷이다. 옷이 무엇이?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내가 극하는 애. 얘는 편재가 되겠다.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구나. 화생토로 얘 뿌리에 힘을 주고, 얘는 나와 같은 기운이구나. 일지에 앉은 기운은 나에게 그래도 힘을 주는 기운이구나. 하여서 이 일간이 편재를 받아들이기 참 좋은 구조를 가졌다. 돈을 벌기 좋은 구조를 가졌다. 사업을 하기 좋은 구조를 가졌다. 내 장사를 하기 좋겠다. 돈을 받아들이기 좋구나. 라는 것도 단식해서 그냥 단식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냥 네 글자만으로. 이렇게 시간에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뭐 시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주 용어로 보면 시상이라고도 말씀드려요. 시상, 편재. 시상 편재의 기운이 있다. 뭉탱이 돈을 받아들이기 좋은 구조다. 시상에 있는 편재.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뭐가 있죠? 경자가 있다 했을 때는 시상에 뭐가 되겠죠? 시상에 갑목이 되겠다. 을목도 되는데 갑목이 되겠다. 얘는 얘한테 내가 극하는 존재 재가 되는구나. 만약에 갑인이 된다. 인시가 된다 했을 때는 뿌리가 된다. 이 재라는 게 동동동동 물가에 떠있는 활활 타오르는 기운이 아니라 뿌리를 든든히, 뿌리는 뿌리 근자죠. 그늘한다. 뿌리 근자. 그늘하고 있구나. 수생목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구나. 기운이. 이런 식으로 재의 기운이 제법 탄탄하구나. 재가 돈의 기운이 뿌리를 하고 있구나. 튼튼하게 이렇게 뿌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단식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 돈 뿌리가 튼튼하구나. 이해가세요? 돈 뿌리가 이 사람은 튼튼하구나. 시간에 있는 재로서 판단한다. 뭐냐? 시라는 것은 내 앞으로의 일, 미래의 일을 말한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까? 아니면은 자식성이 될 수도 있다. 시는 자식자리. 내 자식이 나에게 돈벌이를 하게 해줄까? 자식이 잘 클까? 자식이 잘 커서 돈을 잘 벌어들일까? 나에게 금전적으로 자식이 커서 도움을 줄까? 용돈도 많이 주고 무슨 어디 가서 쓰시라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돈 잘 쓰는 효자가 될까, 효녀가 될까라는 것도 시로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시에 어떤 기운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오늘은 목, 화, 토, 금, 수, 오행에 대해서 대략적인, 전체적인 총괄적인 이런 게 있구나.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에는 이러한 성질의 것들이 구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 보았고, 아울러 지장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우리 맛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지장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지장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기운, 우리가 까봐야 되는 기운. 이거 제가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천지인, 우리 천지인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천간, 하늘의 기운, 지지, 땅의 기운, 뿌리, 천간의 별, 근, 지장간의 지지에 근을 하고 있는 요 기운은 천지인이다. 하늘의 사람의 기운이다.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사람이 활동하는 장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천간, 하늘은 뭐라고 그랬죠? 상이다. 심리다. 정신이다.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물이다.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지지, 천간은 상, 보이는 그냥 허상이라고 그러죠. 실상, 허상, 상이다. 보이지 않는 정신, 심리 계통을 말한다. 그리고 지지는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막 살아 움직이는 일들, 물상적이다. 물 쪽이다. 물건, 만져진다.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저 밑에 있는 이 기운은 지지의 뿌리하는 기운은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개념이다. 지지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지지도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 여러 가지가 물건이 움직이고 횡행하고 부딪히고 하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 공간과 공간의 개념이다. 단지 이것은 지지라는 개념, 땅이라는 개념, 이거는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다르다. 이 지지 안에 있는 지장간, 저는 지장간을
몇 차례 강조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장간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기운. 사주를막이 판단을 할 때 8글자, 보이는 글자, 보이는 기운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편하니까. 그냥 8글자 안에 압축시켜서. 근데 보이지 않는 기운이 많이 작용을 한다. 우리가 달래 지장간이란 기운, 지장간이 사령일수, 원령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지장간은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 very important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칩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